여러분, 구글의 발표 하나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구글이 야심차게 공개한 압축 알고리즘 터보 퀀트 때문인데요. 왜? 잘 나가던 메모리 반도체 주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일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잘 나가던 반도체 종목들이 하루아침에 급락세로 돌아섰거든요. 미국의 메모리 거두 마이크론이 3.4%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의 SK 하이닉스 역시 장중 7% 넘게 밀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구글의 기술이 반도체 수요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양이 줄어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익이 깎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복잡한 경제적 논리와 반전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발로 뛰어 취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터보컨트 사태의 실체를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명확한 투자 판단의 근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과연 구글은 반도체 업계의 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구원자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터보컨트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핵심은 대형 언어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6배나 줄였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커다란 여행용 가방 3개에 담아야 할 짐을 손가방 하나에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단계인 폴라퀀트 알고리즘은 무질서하게 흩어진 데이터를 특정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압축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에 단 1비트만을 사용하는 QJL 알고리즘이 더해지면서 압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류까지 잡아내는 셈이죠. 그 결과 기존의 32비트를 차지하던 데이터를 단 3비트까지 줄이면서도 정확도는 비압축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속도 면에서도 엄청난데 4비트 터보컨트를 적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연산 처리 속도가 최대 8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기술은 이미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올해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AI 학술 대회 ICLER 2026에서 정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칠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모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범용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왜 메모리 반도체 주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시장의 논리는 단순한데, 똑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메모리가 6분의 1만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문량도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죠.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예전만큼 대량으로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줄어들면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퍼지면서 마이크론을 포함한 반도체 섹터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기술의 진보가 하드웨어 제조사의 이익을 뺏어가는 제로섬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금리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던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 절감 기술이 가뭄의 단비 같을 수밖에 없죠. 이제 투자자들은 과연 반도체 업계의 슈퍼사이클이 여기서 멈추는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작년에 겪었던 아주 비슷한 사건 하나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중국의 딥시크 쇼크와 이번 터보컨트 사태가 판박이처럼 닮아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터보컨트가 왜 제2의 딥시크 쇼크로 불리는지 그 구조적인 유사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초에 등장한 딥시크는 MLA라는 기술을 통해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93%나 줄여버렸습니다. 당시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역대급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모델의 설계도 자체를 효율적으로 고쳐 쓴 것이라면 터보컨트는 완성된 결과물을 압축하는 방식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결국 두 기술 모두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지능으로 돌파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럴 때마다 하드웨어의 종말을 외치며 반도체 주식을 살아치우는 공포 섞인 반응을 반복해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반전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재본수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면 기름값을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를 더 멀리 자주 타게 되면서 전체 기름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터보컨트 덕분에 메모리를 적게 쓰게 되면 이제는 클라우드 서버뿐만 아니라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도 강력한 AI가 돌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면서 전 세계 모든 가전제품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하는 거대한 수요가 창출되는 셈이죠.
단위당 사용량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체 사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미 2026년 이후에 HBM 물량이 완판되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데이터를 담을 물리적인 그릇인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번 터보 퀀트 쇼크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되었을 뿐 장기적인 성장 궤도를 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더 효율적인 AI를 더 빨리 보급하기 위해 하드웨어 투자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그 낮은 문턱을 넘으려는 전 세계 기업들의 반도체 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락장에서 단순히 공포에 질려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알짜 종목을 고르는 성구안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대중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언제나 가장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글의 압축 기술은 반도체 산업의 적이 아니라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강력한 우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은 더 중요한 구체적인 종목별 대응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종목은 역시 사학개미들이 사랑하는 마이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의 주가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382달러 선까지 밀린 것은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결과거든요. 결국 터보 퀀트로 인해 HBM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지만 마이크론의 기술력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SK 하이닉스가 93만 원대까지 급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내는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경우 이미 2026년 물량뿐만 아니라 내년 초 물량까지 선주문이 끝난 상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 역시 20만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내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맥쿼리 등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34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제조뿐만 아니라 터보 퀀트를 직접 적용할 스마트폰 기기까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인해 반도체 업체들이 준비하던 차세대 제품 로드맵에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알고리즘의 효율화는 더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고성능, 메모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셈이죠. 소프트웨어가 가벼워지면 그만큼 더 많은 인공지능 모델을 한 번에 돌리게 되고 결국 전체 하드웨어 사용량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연산의 병목 현상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다시 하드웨어로 옮겨가는 순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터보 퀀트는 이 좁은 골목길을 넓혀준 것과 같은데 길이 넓어지면 당연히 더 많은 차가 몰려드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결국 소프트웨어 압축 기술은 메모리라는 그릇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키워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죠. 이용자가 10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늘어난다면 인당 사용량이 줄어도 전체 반도체 필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비용 장벽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메모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저변이 전 세계 수만 개의 중소기업으로 확장되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늘 이성적인 분석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딥시크 때도 그랬지만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실적이 증명하는 기업들의 견고한 가치였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번 터보 퀀트 사태를 계기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무조건적인 낙관론도 위험하지만 기술의 발전 방향을 무시한 과도한 비관론은 더 큰 기회비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끄는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계속되는 한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구글의 압축 기술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저렴하게 보급하여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어떤 기업에 베팅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터보 퀀트 같은 기술이 나올수록 오히려 더 정교한 고성능 메모리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의 독점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없는 1비트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하드웨어는 앞으로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쯤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효율화가 하드웨어 수요를 줄인다는 단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체 시장의 파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 실제 대형 IT 기업들의 반도체 주문량이 변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인공지능 생태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종목에 과하게 몰입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사실 구글이 터보 퀀트를 공개한 진짜 목적은 자신들의 생태계에 더 많은 개발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구글은 인공지능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기처럼 만들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늘 터진 폭탄보다는 내일의 성장을 향해 다시 눈을 돌릴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의 하락이 끝없는 추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역사는 언제나 공포의 끝에서 위대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터보컨트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10년 앞당긴 혁신이며, 이는 반도체 업계에도 거대한 축복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오늘 다룬 내용들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최종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글은 터보컨트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6배 줄이고 속도는 8배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감소 우려가 퍼지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셋째, 이번 사태는 2025년 딥시크 쇼크와 매우 유사하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한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입니다. 넷째, 재본 수요 역설에 따라 낮아진 비용은 오히려 더 광범위한 AI 수요를 창출하여 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키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시적인 수치 변화에 흔들리기보다 AI 생태계의 구조적 확장에 베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힘이 되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